전통적으로 토트넘이 첼시한테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하지만 최근 3번의 맞대결만 놓고 보면요. 고품격 축구 전문 방송, 안녕하세요. 행복축구권의 김지우입니다. 박진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이제 토트넘이 첼시를 만납니다. 첼시. 강한 팀 왔습니다. 네. 첼시전을 상대로 전통적으로 토트넘이 약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35번을 만나서 토트넘이 단 6번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뭐 질주를 해서 골을 넣었던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6번인 거죠? 다 포함해서 6번이거든요. 굉장히 적네요. 첼시가 18번을 토트넘을 상대로 이겼고요. 네. 11번의 무승부가 있었는데 어쨌든 토트넘 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첼시라는 존재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네. 약간은 뭐 현재 상황과는 별개로 두렵긴 한 거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예. 뭐 현재 첼시가 약간 조금 어려운 흐름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팬들에게는 조금 겁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물론이고. 저희가 사실 조금은 겁이 나는데 네. 그래도 토트넘 홈 경기라는 점이 맞습니다. 사실 좀 유효해 보이고 네. 그리고 또 양 팀의 최근 리그 5경기 전적을 보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첼시가 2승 1무 2패 심지어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전에서 2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또 올리고 나서 댓글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첼시가 우리 질 줄 몰랐다. 맞아요. 저희가 첼시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다 했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약간 좀 제동이 걸린 모습이 보이면서 맞습니다. 저희한테는 사실 이득이죠. 그럼요. 예. 브렌트포드한테 2대0으로 졌고 반면에 토트넘은 4승 1무 이 한 번의 무승부는 아스날전 무승부였고요. 네. 지금 리그 2위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1위는 맨시티가 다시 또 선두를 잡아주고 있고 저희도 이제 첼시전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 이거를 최소한 무승부라도 잡아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죠. 우린 우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첼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번 경기에 관전 포인트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감독과 감독의 싸움도 있고 또 런던의 더비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 포버지와 구 포버지의 맞대결이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너무 일단 벌써 가슴이 뛰죠. 웅장하죠. 예, 포체티노와 포스테코글루. 일단 두 감독 모두 현재 토트넘을 살려주고 있는 감독과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좀 보여줬던 맞습니다. 포체티노이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일단 포체티노 감독도 전 너무 궁금한 게 과연 세레머니를 할 것인가. 만약에 첼시가 득점을 했을 때 무조건 카메라 원샷은 포체티노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요. 저 예상 하나 해보자면 첼시가 골 넣었을 때 딱 이럽니다. 약간 숨겨? 네네. 좀 숨기실 것 같아요. 약간 토트넘 홈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숨기는 모습. 그럼요. 저도 비슷하게 포체티노도 워낙 사람이 좋잖아요. 좋으시죠. 네, 푸근하고 아마 숨길 것 같아. 좋아 이렇게 득점을 해도 그냥 이 정도? 딱 이 정도만 할 것 같아. 잘했다. 이 정도로 할 것 같고. 네. 전통적으로 토트넘이 첼시한테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하지만 최근 3번의 맞대결만 놓고 보면요. 1승 1무 1패입니다. 맞습니다. 팽팽합니다. 팽팽한데 저는 사실 늘 첼시에게 끌려갔던 좀 기억이 많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잠깐 번뜩이는 건 손흥민 선수의 뭐 골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굉장히 우리 홈이다 보니까 무조건 선제골을 통해서 기선제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저도 이 경기 양상을 살포시 예측을 해보면 토트넘이 그래도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첼시를 좀 찍어 누르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카이세도랑 스털링만 좀 조심을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카이세도도 현재 흐름이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진 않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스털링만 조금 조심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 역시 이 첼시가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정력이 항상 문제였잖아요. 맞습니다. 스털링도 그렇고. 그래서 첼시가 만약에 득점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라고 약간 떠올려 보면은 스털링이 딱 그 아이솔레이션 통해서 스털링이 막 개인기를 통해서 박스 안까지 들어왔을 때 그때 약간 파울을 범해서 PK를 내주면서 만약에 득점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밖에 안 떠올라요, 사실은. 왜냐면 스털링 선수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럼요. 빠르고 슈팅력도 좋고 또 발밑도 좋기 때문에 현재 골 주포는 뭐 스털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약간 첼시가 계속 흐름이 어떻게 갔냐면
이겨야 할 경기도 억가라는 느낌으로 골이 안 들어가고 막 지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과연 토트넘과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역시 스털링 가장 조심해야 될 존재는 역시 스털링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스코어 예측해 볼까요? 스코어? 좋습니다. 저는 네. 스코어를 2대0 토트넘 승부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전반전에 반드시 한 골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첼시에게도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고 초반 이제 11라운드죠. 그렇죠. 11라운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잡고 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경기 스코어 예측을 하면 2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냥 정배죠. 손흥민 메디슨 득점할 것 같은 느낌. 손매. 네, 예상을 해보고. 네. 그리고 토트넘의 지금 선발 라인업에 살짝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우도기가 지금 부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우도기에 출전할 수 있는 확률은 50대 50이다. 50%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우도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에메르송이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에메르송. 네, 벤 데이비스도 지금 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선택권이 없네요. 선택권이 없죠. 네. 그래서 에메르송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에메르송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선택권이 없으니까 예. 오른쪽에는 로얄 선수가 있고 왼쪽에는 에메르송 선수가 서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에메르송이나 뭐 벤 데이비스 둘 중에 선택권이라면 전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벤 데이비스가 좀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발밑이 조금 더 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에메르송 그때 얘기했듯이 에메르송이 좀 더 공 만지는데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브라질리언 특유의 네네네. 공 많이 삼바 느낌도 나고 그래서 에메르송이 좋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우도기가 나오면 베스트겠지만 네. 에메르송이 나와도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야죠. 네. 예, 믿어야죠. 믿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이제 공격진에 대한 변화일 것 같은데 존슨 선수가 어쨌든 다시 복귀를 또 했잖아요. 예. 브라이언 힐도 돌아왔고.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히샬리송, 손흥민 그리고 클루셉스키. 네. 그래요? 히샬리송과 존슨 사실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히샬리송을 살려주려는 모습이 보이고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공을 들이는 것 같긴 해요. 내년에 또 이제 1월에 손흥민 선수가 공백이 있을 때 네. 어쨌든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이 안 된다면 히샬리송을 톱자리에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차선책이니까. 그래서 히샬리송이 얼른 폼을 되찾을 수 있게 그래도 선발로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 예. 근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네. 존슨 썼으면 좋겠거든요. 왼쪽 윙에? 네, 그냥 존슨, 손흥민, 셉스키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포스텍은 그래도 히샬을 선택하지 않을까? 란 생각이 70%. 근데 저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900억이나 주고 사온 선수기 때문에 맞아요. 쓰긴 써야 합니다. 예. 안 그러면 그 900억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 라인업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먼저 선발로 존슨을 쓰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차출로 인한 공백을 히샬리송이 메꿔야 하니까 예. 차라리 후반전에 통해서 예. 우리가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는 하에 한 70분, 80분에 히샬리송과 소니 선수를 바꿔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톱으로 그냥 히샬리송을 이용을 하는 방안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뭐 소니 선수 없으면 톱자리도 공백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북런던 더비 아스날전 때도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히샬리송 대신 존슨을 택했었거든요. 네. 약간 어느 정도 빅 경기에서 그래도 존슨을 과감하게 쓰는 모습을 봤을 때 이번 첼시전에서도 존슨을 쓸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저는 그 공백을 모두 안고 존슨을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당장 결과를 내야 된다면 저는 존슨 쓸 것 같거든요. 제가 감독이라면. 근데 또 전체적인 이 한 시즌을 통째로 봤을 때 히샬은 정말 지금 약간 게륵 같은 존재지만 꼭 올려야 돼요. 이 선수를. 폼을. 게륵 좋은데? 네, 게륵 좋죠. 게륵 좋다. 히샬은 게륵인데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죠? 900 너무 비쌉니다. 맞아요. 근데 또 사실 존슨도 되게 비싸게 내려왔거든요. 존슨도 만만치 않게 비싸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타팀 팬들은 존슨을 그 금액에 사간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놀라긴 했었는데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돼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둘 다 토트넘 2대0 승리로 예측을 했고요. 네. 토트넘이 11월에 저희가 일정을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울버햄튼과 아스톤빌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첼시전을 조금 가볍게 이기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예, 차라리 저는 애초에 그냥 경기 초반에 KO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막 3대0 막 이렇게. 네, 빠르게 그냥 KO 시키고. 그냥 부셔버려라. 네, 그리고 다시 좀 체력 안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것도 불안하네요. 어떤 게? 체력 안배를 통해서 이제 또 교체를 하게 되면. 들어올 선수들. 저희 또 우리 형들 없으면 또 아이들 또 힘들어하기 때문에. 손흥민, 메디슨 빠지면 갑자기 불안해지니까. 갑자기 막 휘청휘청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항상 이 플랜 B도 어느 정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론 뭐 고민을 하겠지만. 네.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좋아요. 고맙습니다.